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희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삶과 직결된 미래 산업인 농수산식품 산업. 그 속에서 건강하고 정직한 땀의 결실이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고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화의 길을 열어온 시간. 그 도전과 신뢰의 시간들이 쌓여 우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땅과 바다에서 세계인의 식탁까지 유통과 수출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가치를 키웁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공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AT. 농산물 유통과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키우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장 개방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바꾸며 우리 농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세계로 확장시켜 왔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하는 동반자로서 더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AT. 서울 양재동 AT센터는 ABC 추진 계획에 따라 세계와의 소통 공간, 새로운 문화가 샘솟는 창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출란 도매시장 경매제 등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창업 교육, 농식품 산업의 비전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글로벌 공기업의 비전과 국민의 행복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AT의 합리적인 유통 지원 시스템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산지 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 체계를 선진화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B2B 거래 시스템인 사이버 거래소는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채널인 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AT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AT가 1991년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은 국내 최대 꽃 시장으로서 화훼 유통 선진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농수산물의 물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포털과 농산물 쇼핑몰의 가격과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AT. 농업과 유통, IT 융합을 통해 유통 시스템의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등 농산물 수급 불균형 환경이 상존하는 시대. AT가 선제적인 수매와 수입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기여합니다. 곡물을 비롯한 국내외 농산물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정보 수급 정책 수립과 효율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축된 농산물은 시장 동향에 따라 적기에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축 인프라 현대화와 조달 시스템 첨단화를 추진하며 수급 안정 기반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우리 농식품을 세계로 내보내는 수출 지원 플랫폼. 대한민국 농식품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AT의 역할이자 위상입니다. 수출 진흥을 위해 AT가 하는 일은 국내 기반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 먼저 국내 수출 선도 조직을 키워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역량 있는 중소업체를 발굴해 수출 상품화를 지원합니다. 또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AT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국 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 알리바바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시키는 등 신규 유통 채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할랄 식품 분야의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까지 인프라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이르는 종합 수출 지원 서비스를 AT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문 기관으로 AT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식품 외식 기업이 우리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운영 자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인력 양성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민관 협력의 중심에서 외식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전통식품 체험여행을 비롯 다양한 6차 산업 콘텐츠를 발굴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가는 AT. 한국의 맛을 더 넓은 세계와 나누며 창조 경제의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 전문 공기업. 창조적 도전과 혁신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공사 소개 및 채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연역 주요 사업, 공사의 조직, 그다음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공사는 1967년 12월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67년 10월 1일 날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 유통혁신사업, 수급안정사업, 그러니까 수출진흥사업, 그 다음에 식품산업 육성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부 연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7년도 12월 달에 설립됐고요. 설립 당시에는 농어촌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과 농어촌개발공사만 기관장이 총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농어촌개발공사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와 버금가는 굉장히 그 선망의 공공기관이었다고 선배님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1986년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회사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쭉 92년도에는 이제 수출진흥사업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무역사업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재동 AT센터 가보셨죠? 예, AT센터와 그 바로 옆에 있는 꽃시장이 전부 다 이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AT센터가 개장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B2B 거래를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가 개장이 됐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건 이제 B2C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초로 B2B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공급자에서 물건을 받아서 뭐 마트라든가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저희 CI가 AT라는 CI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달에는 운영 발전 그 정책에 따라서 2014년 9월에는 저희 본사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시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공사가 전체 4개 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개 처실 5개 사업소, 그리고 국내에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까지 11개 사업, 11개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프랑스 파리까지 12개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은 뭐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에요. 대략 한 666명 정도. 저희도 뭐 기간직 계약직까지 하면 한 700명 정도 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지사의 위치예요. 전 세계적으로 뉴욕이라든가 LA, 미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파리, 주로 이제 우리 농식품이 수출되는 주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점에 저희 해외의 지사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11개 지역본부,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까지 지역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채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 뭐 미션이라든가 핵심 가치라든가 인재상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내년도 채용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2016년도 하반기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11월 19일 날 필기 시험을 봤고요. 11월 30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직무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과는 별도로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뭐 어차피 1년 후에 채용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2015년부터 NCS 기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략적으로 30명 내외, 저거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인원이 지금 채용이 될 것 같고 채용 일정은 금년도랑 동일한 시기에 저희도 10월 21일 날 금년도에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채용 절차는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비슷할 거예요.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아마 각 전형별로 좀 세분화된 전형 절차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서류, 필기, 면접 요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선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 채용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32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인재 채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그 공고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채용 인원의 35%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T 같은 경우에도 전체 채용 규모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입니다. 지역.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현재 채용 인원의 35% 정도를 채용 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T가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 지역에 대한 인재도 지금 우대를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지역 광주 전남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신 인재분들한테는 별도로 저 비수도권 지역 인재와는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뭐 우대라든가 채용 할당이라든가 채용 목표 형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은 뭐 아마 여타 공공기관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취업 지원 대상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뭐 의사상자, 그다음 뭐 AT 같은 경우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농업인 자녀분들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세부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 지원하고 서류 전형 부분에 대해서는 AT 같은 경우는 지원하려면 학력, 전공, 뭐 나이, 성별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 검정고시를 졸업했건 고졸이건 아니면 뭐 대학원 졸업이건 어느 누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지사를 12개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순환 보직 형태로 부서를 움직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마다 뭐 식품 수출 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유통본부로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식품 수출 본부에서 대략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다가 3년 전에 이제 인사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업무긴 하지만 AT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을 한다는 거, 뭐 이런 특성 때문에 지원자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일정 부분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든가 전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지원서를 받습니다. 학교 명이나 이런 걸 절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 중에 직무 관련된 교육 이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통 자격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이나 경험 사항 중에서 직무 관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류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필기 전형 단계, 필기 전형 단계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과 필기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직업 성격 검사라고 예전에 인성 검사랑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요. 직업 성격 검사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적성 검사랑 유사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보시게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설명드리셨겠지만 NCS의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죠.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10가지 요소 중에 AT에서 필요한 부분은 요 4가지. 예,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요 4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필기시험이라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 금년도까지는 지원자분들한테 경제 논술이라든가 상식시험이라든가 이런 필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NCS 기반의 채용을 100%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기 전형, 필기 평가의 이제 필기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볼지, 뭐 예전처럼 어떤 논술 기반의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볼지,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객관식 유형의 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결정이 되면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면접 전형 단계가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직무 능력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뭐 동시에 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직무 능력 면접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임원 면접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배수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필기 전형 단계에서 필기 시험을 서류단에서 30배수를 걸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단계에서 4배수를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4배수 인원이 직무 면접을 보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2배수를 걸러져서 2배수 인원이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보시게 되겠어요. 직무 능력 면접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화 면접과 역량 면접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동시에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쓸 때 본인이 뭐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언어에 대해서 회화 면접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면접은 지원자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직무 수행 능력, 공사 인재상이라든가 지원자의 태도, 인성, 뭐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 2배수를 거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에서는 약간 그 직무 능력 면접단에서의 직무 면접과는 조금 다른 지원자의 인성이나 태도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뭐 예비 소집 절차를 거쳐서 그 채용 건강 검진을 통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매년 그 청년 인턴을 뽑습니다.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 저를 채용형이 아니고 체험형으로 청년 인턴을 매년 대략 한 30명 내외 수준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체험형이긴 하지만 정규직 채용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체험형 인턴이라도 저희들이 뭐 짧게는 4개월, 5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인턴 수료자분들한테는 어떤 우대를 드리냐면, 아까 정규직 채용할 때 인턴 수료자들끼리만 제한 경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행정 경쟁률 87대 1이었거든요. 근데 청년 인턴 수료자분들끼리 제한 경쟁을 하게 되면 보통 30명 정도 청년 인턴이 되고, 그 중에 뭐 많게는 6명, 적게는 5명 정도 저희 할당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최대 5대1, 뭐 적게는 최대 6대1, 적게는 뭐 5대1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그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청년 인턴 제도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만 34세 미만, 만 34세 이하의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턴 수료자분들은 나중에 정규직 채용할 때 필기시험도 따로 봐요. 그러니까 전형 절차가 다르다는 개념은 아니고, 아까 정규직 채용할 때 할당을 해드리지만 전형 절차는 동일하게 밟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규직 채용할 때 필기시험 따로 또 보기 때문에 체험형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전형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바로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어떤 채용형 인턴 형태로 저희들이 뽑습니다. 고졸분들은. 그래서 뭐 일단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0명 정도 분들은 고졸 인턴을 통해서, 채용형 고졸 인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은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 아마 공고는 5월이나 6월 정도에 공고가 나고요. 뭐 전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마 근무는 뭐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청년 인턴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근무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 울산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뭐 제주에 계시더라도 제주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 청년 인턴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